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2022년도의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촬영이 이 2022년의 마지막 오늘도 샬롬 촬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2022년의 마지막을 함께 장식해 주실 오늘의 게스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성전의 신영찬 형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추운데 이 추위를 뚫고 이렇게 안양성전 저희 스튜디오까지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말이에요. 우리 영찬 형제님께 2022년도는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1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떤 은혜가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사실 마음부터 이미 새해를 맞이한 기분입니다. 저는 이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건 물론이고, 또 내년에 계획을 좀 차곡차곡 세워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정말 어떤 것을 할까 참 기대가 되고, 올해 저는 되게 밀린 것들을 많이 해낸 한 해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진짜 20살 때부터 꼭 해야지 했던 운전면허 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는데, 우리 영찬 형제님도 올해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일이 있으실까요?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막 뭔가 큰 이벤트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보람찬 뭐 성과나 크게 음, 자랑할 만한 건 없어도 그래도 나름 잘 생활했던 것 같고, 2022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맞이하고 싶네요. 아마 매일이 보람차셔서 기억에 남는 게 없으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 사실 올 한 해는 되게 바쁘게 살았던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다 보니까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바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올 한 해도 잘 견뎌왔습니다. 네. 내년 한 해는 우리 영찬 형제님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실지 참 기대가 되고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 이뤄나가신 것 같아서 네,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기 전에 한번 점검하는 의미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요. 먼저 사연 나눠보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나요? 아마 저마다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사회교육과에 입학해서 사회교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제가 사회교육과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너 사회교육과 같다? 라고 말하면 꽤나 놀랄 겁니다. 제가 교사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은사님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역사 교과서는 좌편향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역사 선생님들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역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만난 은사님들은 다르셨습니다. 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계셨고, 학생들에게 한쪽으로 편향된 역사를 다루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설명할 때 언제나 중립적으로 설명하시고 인물들에 대한 공과 과를 모두 다루셨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나 선생님들의 내용을 친구들로부터 들으며 이러한 은사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심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제 꿈을 모두 말렸습니다. 뽑는 교사 수도 점점 줄어가서 임용고시 통과도 어려운 마당에 왜 다른 많은 길들을 놔두고 그 길을 가려고 하냐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아보고자 생각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원서를 쓴 대학에 모두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사라는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서 무너져가는 교육을 회복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다시금 대학을 준비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순간들도 많았고 가끔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회교육과에 입학한 뒤로부터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배우는 과목들에서는 공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비성경적 요소들이 넘쳐났습니다. 교수님들 역시 그러한 사상을 가감없이 드러내셨고 학점을 위해서는 교수님의 입맛에 맞는 글들을 써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본주의적 독소가 무섭게 주입되었고 그 독소를 씻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바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내년 1학기를 마친 이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훈련 덕분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사명을 주시고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아,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인사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도 샬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 성전에서 청년 32기 21살 신영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뭐 봉사처나 맡고 계신 그런 직분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청년부에 들어왔고 아직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특별한 직분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도 그렇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봉사활동도 못 했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이제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님들 이제 체온 체크 도와드리고 안내봉사. 손 소독하는 안내 봉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시군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요새는 좀 올해를 바쁘게 보내셨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떠세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즌이라 조금 바쁜 건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방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시즌에 딱 그 종강 시즌이죠? 12월 말 전에. 네, 저는 저번 주에 종강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간증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간증에 보면 학창 시절에 은사님을 통해서 네. 그 사회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네. 됐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은사님이셨나요? 또 그 기억에 남는 좀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 있을까요? 두 분이셨어요. 은사님이 음.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계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선생님의 꿈을 가르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교사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간증문에서 썼듯이 역사 선생님들이셨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아. 역사 선생님들이셨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선생님 알고 왔던 선생님과는 다르게 한 사람의 예를 들면 공과 과를 모두 가르치시고 잘한 것도 있으면 잘못된 것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에피소드라고 말하면은 현대사 파트 배울 때 특히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배울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측면만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님께서는 아니다. 장점과 단점이 사람은 다 있으니까 분명히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좀 치우치지 않은 그런 교육을 해주셨던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네, 저는 역사를 네, 역사 선생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음악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네, 되게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네. 음악 시간은 2시간 내내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뭐 북이 올라갔고 남이 내려갔고 이런 걸 배웠는데 네. 그 역사 선생님의 그런 내용과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6.25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해서 저도 좀 이 좌편향된 생각을 조금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흔치 않아요. 그쵸? 맞아요. 일단 교과서 내용부터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서술 내용이 그렇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의 꿈을 갖게 됐는데 또 대학을 진학할 때쯤에는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혹시 또 어떤 뭐 과나 어떤 진로를 선택하셨을까요? 일단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대학을 진학할 때쯤은 아니고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아, 이제 꿈을 좀 변경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간증문에서 얘기했듯이 이 주변에서 많이 좀 말렸었어요. 힘든 길인데 거기를 쉽지 굳이 않죠. 가려고 하느냐.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과를 가서 이를테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법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 쪽에서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법 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진로를 선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랑 좀 반대시네요.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중간중간 도망가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절대 못 도망가게 다시 생각해봐. 이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비전이야 하고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다시 공부해보자 하다가 다시 도망가려는데 지은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쉽지 않은 길이셨네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음악을 네.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직업이고 네,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요. 네, 네,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드디어 사회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요새 대학교에서는 대체 이 사회교육 수업이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가 궁금해요. 물론 제가 뭐 강의, 153 강의 뭐 많은 것을 통해서 들었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계신 분께 들으면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서요. 일단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희가 올해 이제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2주 동안 온라인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현장 강의를 했었는데 온라인 강의 때 한 교수님께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올려서 주셨어요.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듣고 있다가 좀 깜짝 놀랐던 말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시즌에 올라왔던 강의였는데 자기는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비민주 정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약간 좀 당황을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1년 동안 커리큘럼을 들어보면은 한 과목씩 꼭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좀 좌편향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에서도 사회주의 사상가들, 마르크스, 그람시 이런 사상가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시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어떤 그런 정부의 이런 거나 이런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시지만 실제로 많이 비판도 하시고, 그리고 민주시민, 세계시민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하세요. 다문화 이런 거를. 네, 좀 많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웠던 게 교수님들이 말하는 거를 애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네, 애들이 그런가요? 별 의심이 없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00년대 초반 세대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그 교육을 중고등학교 때 똑같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애들도 그냥 맞는 말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 사실 의심할 그 여지도 없고 의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쉽지 않네요. 저는 제 전공이 국악이다 보니까 네. 사실 그 국악의 뿌리로 쭉 올라가면 구두막, 제사음악 네, 이렇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대입 시험 봤을 때 곡이 연불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설마 그 연불이 그 연불이 아니겠지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국악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모든 뿌리가 그런 정말 우상숭배에서 시작이 됐구나 해가지고 제가 정말 입시곡을 연습하기 전에 매번 회계기도라고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저희 선배 중에는 되게 독실한 네.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선배는 입시곡을 보고 부모님이 국악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하는 노래를 네가 업으로 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막 그래서 그걸 뚫고 또 이겨내서 국악을 하는 선배도 있었고 해서 저도 되게 그런 영적인 걸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제가 분별한다고 해도 저희가 한두 시간 학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정말 네. 많이 있죠. 저희는 분별하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면 알면서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도 사실 저희도 공부도 해서 좋은 성적도 받아야 되고, 네. 또 교수님이시니까 과제를 내면 또 해야 되고 할 텐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교사 자격증이 나오려면은 그 학점 평점이 평균 이제 몇 점 이상 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교원 자격증을 가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점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실 가장 고민이 됐던 게 내가 이 글을 꼭 써야 돼? 내가 이 글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네, 글은 써야죠. 글은 써야 되고. 맞아요. 그래도 최대한 색채는 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색채를 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주제 자체가 이미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빼려고 맞아요.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글을 써도 될까요? 좀 가끔 물어봤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도 하나님한테. 그렇죠. 사실 교수님이 원하는 과제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믿는 자로서 정말 그 신앙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네.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네, 은혜와 진리 청년으로서 이렇게 저희는 분별력을 너무 감사하게 많은 강의와 또 장혜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긴 시간을 그 안에서 보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같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홀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데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떤 노력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아뢰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초반에도 많이 힘들었고 학기 중반으로 갈수록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기도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제 길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제가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너가 선택한 길이고 또 내가 준 사명이 있으니까 감당해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왜 잘못됐는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오히려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잘 열심히 공부해서 사용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이제 저도 적용해봐야겠어요. 정말 본받을 만한 답변인데, 저는 그래서, 느끼는 게, 영찬 형제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려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네. 견뎌내야 하고.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저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실제로 정말 아이들이 수업하는 교과서에 어떠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저는 심각하다라는 거를 알고 조금 보고 듣긴 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많이 이게 우려스러운지가 궁금해요. 이거를 지금 한 가지 그러니까 대전제를 깔고 가자면 이미 우려스러운 수준을 좀 넘어서긴 했어요. 사실은 이미 아, 그런가요? 길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있기는 해요. 사실 전체적인 지필, 서술 이런 게. 근데 이 잘못된 부분은 자매님 혹시 교육과정 학교 혹시 언제 죄송하지만 졸업을 언제 하셨는지. 죄송하다는 말이 조금 더 상처인데요. 여쭤보신 거구나. 저는 고등학교를 2011년도에서 2014년도에 다녔습니다. 아 그러면 공구 교육과정이니까 자매님이 졸업을 하시고 나서 교육과정이 한 번 더 바뀌고 지금 올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아, 내년 그러나요? 개편. 근데 이제 내년 개편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한두 군데 정도만 꼭 짚어서 넘어가자면 올 초에 시안이 나왔었는데 이 시안이 첫 번째로 잘못된 게 뭐였냐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그리고 성소수자의 내용을 굉장히 확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청년 수련회 때도 잠깐 다룰 건데요. 제가 청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오, 그러신가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남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삭제가 됐었어요. 역사 교과서에서.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 말고도 더 있었는데 역사 선생님, 역사 교사 모임의 대표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너네 왜 우리를 사상 검증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잘못되긴 잘못했다 단단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더 무겁고 막중한지를 그러네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교육자의 자리에 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맡기신 정말 정말 무게감 있는 그런 임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별력 있고 또 하나님 안에 바로 선 자를 대한민국 미래에 정말 그 주역을 키워내는 자리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의 모습은 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면 바꾸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찬양을 듣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의 제목이 뭘까요? 은혜와 진리 찬양 나의 백성이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신영창 현재님께서 신청해 주신 나의 백성이 듣고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얼굴을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내년뿐만이 아니라 좀 길게 장기간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내년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어휴, 그렇군요. 네. 몇 월 달에 가신다고요? 여름쯤에 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울 때 가시는군요. 네, 많이 말을 차마 잊지 못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또 군대라는 곳에 가서도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고 네. 좋은 동기, 좋은 선임, 좋은 후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어쨌거나 여기 참여해 주신 만큼 생각날 때 기도를 꼭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샬롬 시청자분들께 우리 영찬 형제님께서 어떤 기도를 부탁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제 군입대 기도, 네, 네. 군대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예비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군 복무 잘 마칠 수 있게 일단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청년 수련회 때 올해 이제 청년 수련회 때 네. 제가 이제 또 청년 발표를 오.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발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청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꼭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준비하시는 과정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 길 이렇게 추운 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은 저도 이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다른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네. 이제 이거 출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가 보고선 괜찮을 것 같다, 출연을 하겠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또 떨리고 방송 이런 촬영이 또 많이 제가 한 적은 없어서 그래서 좀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또 하는 게 또 소중한 하나의 또 저의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자주 이 자리에 서니까 그런 긴장감을 좀 잊은 지가 오랜데 네. 그래서 게스트분께서 이렇게 촬영을 와주시면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해요. 그 부담감과 사실 당일만 긴장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는 그 나날들도 부담과 긴장이 되는 걸 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나와주시고 사실 그 본인의 정말 깊은 곳까지 얘기를 나눠주신 거에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기도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방송을 보신 성도님들도 간증과 은혜를 받으셨으니 나눠주셨으니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오늘처럼 간증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혜로운 사연과 간증을 함께 나눠주시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오늘도 샬롬에 사연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먼저 GNTC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통해서 간증 올려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GNTCTV 팔로우하시고 DM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꾸려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